안녕하세요, 영우입니다. 자, 위메이드를 비롯한 위메이드 맥스 게임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과된 낙폭에 의한 많이 하락하여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,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상승을 하는 게임주 중에서 어떤 게 강하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공부를 제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오늘은 이제 사실 위메이드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개의 어떤 그런 이슈는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이슈들이 온전하게 모두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. 오늘 어떠한 그 좀 이슈가 있는가라고 좀 이제 우리가 봤더니, 사실은 위메이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. 위메이드하고 관련은 없고,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, 이게 오픈시가 어디 오픈시 뭐 이게 아니라, 이게 그냥 사이트 이름입니다. 오픈시가 아니라 오픈시. 예. 오픈 열려있는 바닥. 요게 이제 오픈시가 지금 설립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, 기업 가치가 지금 16조다. 네, 요렇게 좀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 5일에 며칠 안 됐죠.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가 지금 16조다 실제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굉장하죠.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 NFT가 많이 그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, 북미권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금 NFT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이쪽 NFT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뭐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서 이쪽 성장하는 이 산업 쪽에서 많이 이제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우리가 한 17년도,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, 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런 블록체인, 그때 한참 비트코인 열풍 불었을 때요.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뭐 도박판이다,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, 제2의 튤립이다,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았는데, 그때 우리나라 어떤 그런 당국에서는 이제 질서 있는 퇴장을 해라.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 이제 다 순서대로 손절하고 나가라. 가상화폐 하지 마라. 뭐 거래소 폐쇄할 수도 있다. 많은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으면서, 그때부터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화폐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, 우리나라만 아직도 이제 규제 속에서 물론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는 4군데가 이제 남았습니다만은, 수십 군데 중에서 이제 상위 4군데가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만은,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뒤처졌고, 그로 인해서 사실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별로 관심이 없고 인프라도 좀 이제 구축이 되지 않아서, 아무리 이제 그 인터넷으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오픈시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그 직접 우리나라 서비스를 하는 거하고 미국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거하고는 좀 이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죠. 좀 약간 말이 좀 길어졌는데,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, 이 NFT 시장 쪽이 그러니까 가상 자산이라고 할게요. 가상 자산 중에서 이 NFT, 대체 불가능 토큰, 이게 어떠한 그 생태계, 뭐 이더리움 생태계, 뭐 솔라나 생태계, 우리나라는 이제 카카오의 크레이튼 생태계, 이런 이제 생태계 속에서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, 일종의 그 증명서, 등기의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, 단순히 뭐 그냥 이미지 파일을 그냥 블록체인화해서 유일하게 하나다,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잘못되게 좀 들어왔어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픈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막 샬라샬라 나오죠. 여기서 이제 내가 검색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,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. 진짜 이게 엄청납니다. 이게 거래대금이.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 스타트업들이 오픈시에서 진출을 해서 여기서 이제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. 이게 좀 그렇다라면은 어떠한 이게 메커니즘이냐면은, 현재 상장도 하지 않고 투자를 그냥 받고 있는, 지금 창립된 지 몇 년 안 된 오픈시가
벌써 기업 가치가 16조다. 뭐 우리나라의 지금 두나무하고 거의 비슷하죠. 두나무도 상장 안 했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뭐 한 10조에서 20조 정도 이제 평가받고 있잖아요. 최근 투자받은 게 얼마였지? 한 20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, 그러니까 20조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특정 지분에 대한 가치의 투자를 그렇게 받아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투자 금액 곱하기 시가총액은 이만큼이다. 비율은 이만큼이다라고 해서 두나무가 한 20조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픈시가 벌써 이제 그 정도 된 거예요. 우리나라 최대의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큰 거래소 중 하나인 두나무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좀 이제 NFT 시장이 점점점 더 앞으로도 커질 건데, 우리나라 기업에선 NFT 마켓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, 요거를 봤을 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, 사실상의 어떤 그런 좀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위메이드다, 이러한 좀 평이 있는 겁니다. NFT 거래소 두나무도 하고 있어요. 업비트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업비트 NFT 베타라고 있죠.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이제 드랍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제 경매도 하는 거고요. 경매도 하고 그 각자 이제 받은 걸로 거래도 하고요. 아니 근데 NFT 거래소인데 이게 지금 거래 단위가 원화입니다. 원화. NFT 거래소가 거래가 좀 원화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리고 이 업비트, 제가 지금 업비트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업비트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, 이 자산을 다른 오픈시라든지 다른 지갑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냥 업비트 내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업비트 내에서만 파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업비트 안에만 이제 갇혀 있는 거죠. 뭐 베타라서 그런가 싶긴 한데, 어쨌든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이 업비트 NFT 마켓이 지금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. 근데 이러한 좀 평이 있고요. 그리고 이 NFT라는 건요,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이 NFT가 그냥 이거 그림, 뭐 이미지 한 장 이게 아니라, 이 NFT를 보유함으로써 어떠한 그 생태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한다. 뭐 일종의 뭐 아이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일종의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유일한 토큰, 그게 이제 NFT인데, 이거 예를 들어서 두나무에서 업비트 여기서 이거를 샀어요. 호랑이 그림을 샀어요.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? 활용도가 없다. 이거를 결국 우리가 그림을 사고 예술 작품들을 사고 집에 전시해 놓고 이런 거는 어떠한 그 전시를 위함도 있는데, 이거는 그냥 내 업비트 지갑에 보관만 되어 있을 뿐 이거를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.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이거를 뭐 다른 어떤 그런 플랫폼에 진열을 한다든지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. 자, 이제 드레이코를 다시 보겠습니다. 엑스 드레이코가 위메이드가 운영하고 있는 NFT 마켓이고요. 이제 물론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생태계 안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그 NFT 마켓입니다만은, 지금 이 위믹스 생태계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쪽 NFT 마켓이 워낙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이제 오픈시하고 견줄만한,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 NFC 마켓을 제가 뭐 아직까지는 서칭을 못했어요. 좀 더 공부를 해볼 텐데, 지금 상장사 중에서 NFT 마켓이 그래도 부각이 되는 것은 위메이드다라는 이런 좀 평이 있고요. 카카오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좀 하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려나? 올해 그래서 좀 카카오 그쪽 그라운드 X가 이제 NFT에 집중하기로 했고, 그리고 이제 크러스트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 크레이튼 생태계에 집중하기로 했거든요. 그 크러스트가 싱가폴로 갔고, 다 지금 카카오 자회사 말하는 거예요. 그라운드 X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NFT 시장을 맡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, 이 오픈시가 벌써 기업 가치가 16조고 기업 가치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, 이런 NFT 마켓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, 우리나라 기업들 가치도 그거하고 비례해서 밸류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,
이런 좀 이제 그 기대감이 오늘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. 사실 이게 뉴스가 오늘 나와서 그렇지 뭐 이게 어제는 뭐 마켓이 없었다가 오늘 생겼습니까? 이런 식으로 투자의 어떤 거를 흐름을 보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위메이드가 우리나라 기업이고 자, 그런데 한글이 없습니다. 한글이 없어요. 이거 이거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, 이게 우리나라가 그 07년도 바다의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바다의 이야기 때문에 이 P2E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규제가 심한지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랑 그 중국이랑 이런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.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이 중국어도 있는데 심지어 중국은 코인 금지인데 중국어는 왜 넣어놨어요? 중국 우리나라 말을 안 넣어놨습니다. 영어, 중국어, 뭐 일본어 이거 뭐 어느 나라 말입니까? 이런 거 다 넣어놨는데 한국어가 없어요. 이거 올해 이제 우리 정치적 선거 이슈도 있고 뭐 좀 있는데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글로벌만 투자를 해야 될지. 어쨌든 위메이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사업을 이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동남아를 비롯한 글로벌로 계속해서 뻗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미르포, 위믹스 그냥 이 코인 아니면 게임 뭐 P2E 돈 드레이크 이거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. 위메이드가 위믹스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생태계를 하나하나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NFT 마켓, 엑스드레이코 그리고 게임 플랫폼들 지금 뭐 올해 한 100개 위믹스 플랫폼에 100개의 게임을 이제 런칭하겠다는데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군데씩 지금 다른 게임사하고 제휴 소식이 나오고 있죠. 쏟아지고 있죠. 근데 이제 뭐 지금 미르포 이후에 갤럭시 토네이도가 이제 지금 베타 진행 중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근데 별로 이게 속도는 안 나와요. 계속 제휴만 하고 빨리 뭐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좀 이제 약속을 한 대로 계속해서 좀 이제 게임도 출시를 하고 생태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이 NFT 마켓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제 잘 볼 수 있게 한글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이게 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NFT 마켓인데 한국어가 없다. 이건 주식을 떠나서 이거는 좀 안타까운,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창피한 그런 좀 이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. 뭐 NFT 뭐 가상자산 뭐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우리가 게임만 생각을 해놓고 봤을 때 위메이드가 게임 회사니까 지금까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런 어떤 이런 기술은 없을 뿐이지 뭐 아이템 매니아라든지 뭐 아이템 베이 뭐 이런 전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런 그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실제로 현금을 주고 원화로 실제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. 옛날부터. 그게 이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위험도 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었겠죠. 그냥 음성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합법적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이트가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지금 어떤 그런 조금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블록체인 기술로 이런 NFT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좀 이제 그 음성적인 부분들이 이제 음지에 있던 부분들이 양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이 정치권에서 이쪽 시장 규제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이제 글로벌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? 보시면요, 이 지금 뭐 이게 대선 시기니까 저는 이제 뭐 어느 측을 뭐 지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NFT를 뭐 발행 새 메시지를 담아서 판매를 하기도 했고
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이 후보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이재명 후보 측 컴퓨터 투 찾아서 블록체인 게임 논의를 갖는다. 이러면은 사실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글쎄요. 근데 게이머들은 사실 이쪽 P2E 블록체인 게임에 관심 없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이 돈과 엮이면은 게임의 재미에 대한 본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,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좀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 후보는 뭐 NFT에 대해서 뭐 딱히 뭐 언급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관심이 없나? 윤석열 후보는.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P2E 어떤 그런 규제에 대해서 이분이 자기가 게이머라고 게임 뭐 죽돌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제가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하기로는 일단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 P2E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1년 정도 지켜봤다가 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뭐 이런 데 빼고는 다 전 세계가 하고 있고 위메이드가 그 얼마 전에 출시한 갤럭시 그것도 토네이도도 중국과 한국을 싱가포르도 제외했나? 하여튼 한 두세 군데 국가 제외하고 171개국에 동시에 출시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많이 한다는 거지 동남아만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지금 이제 많은 그런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좀 NFT 시장이라든지 P2E 가상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. 네, 우리는 이제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실제로 뭐 당선된 누가 당선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당선된 이후에 이게 사실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앞으로의 일은 모르지만은 일단 이러한 이슈가 있고 이러한 좀 이제 상황이다 이러한 인지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외면을 해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가상자산이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. 이 부분을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리스크는 바로 이제 유동성 축소입니다. 가상자산, 이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이 상승을 하게 된 어떤 가치가 굉장히 커지게 된 이유는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 때문입니다. 그럼 이제 긴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이번에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죠. 그러면서 가상화폐들이 일시에 하락했는데 이렇게 좀 유동성 축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좀 가상자산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. 네,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.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. 뭐 종목 추천도 아니고요.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성향도 없습니다. 그냥 현재 NFT 시장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위메이드가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메이드가 엑스드레이코라는 NFT 마켓이 주목을 받고 있다. 이 원리에 대한 이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. 네,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%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